명복을 이제 그만 빌고 했으면 하는데 왜 장애인은 계속 맞아 죽어야 될까요? 시설! 방어기다! 거짓 시설! 장애인은 왜 계속 맞아 죽어야 할까요? 차별로 만들어진 장애인들의 사회는 또다시 비극적인 사건을 발생시켰습니다. 석 달 전 발생한 비극적 사건. 거의 죽을 때 안 죽었어요. 과연 여기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택시 장애인 거주시설인 사랑의 집에 입소했던 중증장애인 K씨가 지난 3월 중국 동포 활동지원사 J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폭행으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K씨는 천안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 입원 치료를 받는 도중 사망했습니다. 이른 새벽에 칭얼거렸다는 것이 무차별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K씨는 2008년 개인 운영시설로 인가받은 사랑의 집에 입소했습니다. 헌데 K씨가 사망 당시 거주했던 곳은 사랑의 집이 아닌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미신고 시설 평강타운입니다. 네, 사실 저희는 이제 이 사건 후에 이 시설을 폐쇄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평택경찰서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시설이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장애인들을 일일이 거기에 이제 전입을 시켜서 여러 가지 장애인 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기초연금 등 이런 거를 갈취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B시설은 이제 불법 시설이고요. 네네. S시설은 이제 전에 이제 신고 시설로 이제 운영하다가 네네. 오래전에 이제 양성화 시켜서 이제 개인 신고 시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네. B시설하고 S시설이 소유자는 같아요. 취재 결과 평강타운이 이관한 장애인 한 명당 50만 원의 월 임대료를 지불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탓에 입소장애인의 보호자들은 시설 이관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의 집이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시설에서 임의로 퇴소 처리한 것입니다. 피해자 유가족 역시 시설 이관에 대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말합니다. 임대료만 받았을 뿐 모르는 사실이라고 발뺌하는 사랑의 집 원장이 운영하는 사랑의 집으로 입소한 K씨가 도대체 어떻게 평강타운에서 생활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도 가족들도 모르는 임대료가 매월 지불되면서 말입니다. 이는 개인 운영시설인 사랑의 집과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을 금전적 유착을 넘어 같은 지배구조를 가진 시설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장애인활동법 제16조에는 장애인 활동지원사는 개인에게 지원될 뿐 시설로 칭하는 곳에는 파견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인 활동지원사 J씨는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에 파견되어 근무 중이었습니다. 평택시 에바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이창균 소장은 장애인 시설로 등록된 시설에는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사를 파견할 수 없다고 전합니다. 사랑의 집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저희 에바다 센터로도 한번 의뢰가 왔었어요. 저희는 시설엔 파견을 못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걸 평택 중개기관한테는 다 알렸어요. 이런 사람들이 오면은 여기 시설이니까 받으시면 안 된다라고 알렸고 사건은 3월 달에 터졌잖아요. 그런데 저희한테 한 4월 달에 또 전화가 와서 안산에서 한 11분이 오실 건데 활동지원사들도 같이 오실 거다. 중개기관을 우리를 이용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 활동지원사들이 우리 기관에 등록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냐. 그래서 저희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거기가 시설인 걸 저희는 눈치를 채고 있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저희
그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시설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뭐 쉽게 그 장애인 거주 시설, 그리고 공동 생활 과정이라는 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시설, 지금 얘기하는 뭐 개인 시설 이런 시설자 붙이는 데는 활동지원사가 파견을 못해요. 평택시 관내센터에서 불허를 받은 평강타운에서는 이후 경기도 시흥시 내의 센터를 통해 본 사건의 가해자인 장애인 활동지원사 J씨를 파견받을 수 있었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제 네. 시흥시에서 정식으로 네네. 저걸 해준 건지, 정식으로 인가를 해준 인가를 건지, 해서 이쪽으로 네, 평택시까지 투입이 된 네, 건지. 평택시에 네네. 투입이 돼서 이 거리가 다 시흥시까지 거리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네. 그 거리상에 뭐 네. 이게 가능한 건지 뭐 이런 것까지 판단. 이 사건은 충분히 미연에 방지될 수 있었는데 사건이 발생한 데는 관리 주체의 미숙한 행정이 문제이지 않았을까요? 이게 어떻게 복지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뻔히 부정이 보이는데도 관에서는 그저 나무라라. 우리 장애인 사람이 어떻습니까? 병원에서는 간호사한테 맞아서 죽고 거주시설에서는 생활교사한테 맞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생활교사한테 맞아서 죽은 우리 동지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지침을 살펴보면 기도원 등의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경우라도 장애인이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미신고 시설에 해당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생활시설일 경우 더욱이 법적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해당 시설은 폐쇄 조치를 시행토록 해야 합니다. 평택시는 복지행정 시스템상 동일 주소지에 가족이 아닌 자가 거주하는 장애인 가구의 경우 중점 관리 대상 가구에 포함하여 감독을 강화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랑의 집의 경우 8명 정원의 장애인 개인 운영시설로 인가받았고 입소한 장애인들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급하는 평택시 담당 부처에서 현장 방문 및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 할 수 있을까요? 개인 운영시설인 사랑의 집과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이 한 지붕 아래 나란히 운영될 수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는 곧 관리감독 체계에서 묵인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아무도 언론에도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담당 공무원도 신경 쓰지 않고 있었고 원래는 한 주소 안에 장애인들이 가족이 아닌 장애인들 거주를 하게 돼 있으면 조사하게 돼 있었어요. 근데 시에서는 조사하지 않죠. 거기 담당 공무원이 시설에 항상 나가거든요. 시설 조사는 계속 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보조금을 나가기 때문에 조사하러 갈 수밖에 없는데 한 번이나 나가봤다면 그 옆에 장애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그것도 12명이나 모여 살고 있는 거 분명히 알거든요. 그걸 알면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묵인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 아주 조용히 해결하려고 저희들이 알기 전에 벌써 거기 계셨던 장애인분들을 다른 곳에 다 전원 조치를 시켰어요. 원래는 전원 조치 시키기 전에 그분들의 욕구를 조사를 하는 게 먼저거든요. 왜 거기에 들어와 계셨는지 아니면 이런 사건이 있어서 다른 데로 전원 조치되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 모든 욕구 그리고 다시 다른 시설로 가고 싶은지 아니면 지역에서 살고 싶은지까지 욕구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전원 조치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지역사회하고 아무 연계 없이 그냥 전부 급하게 많은 분들은 5명인가 6명 정도는 한꺼번에 쉼터에 보내버렸어요. 그리고 그만큼 급하게 했다는 거죠. 이거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시 관계자가 같이 하지 않으면 전원 조치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시설에 장애인이 한번 시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설 신청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에서 그 사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단계가 여러 단계가 있어요. 이런 단계 없이 그냥 시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분명히 시에서는 알고 있었다. 저희 평택시에서 이런 있어서는 안 된 일이 발생해서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평택시에서는 미신고 시설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노력하겠고요. 또 활동 지원사에 관해서도 지금 시흥시에 철저하게 조사를 요구해 나왔습니다.
평택시에서 발생한 미신고 시설인 평강타운 사건은 단순 살인 사건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 지원에 대한 각 행정처의 관리 감독 체계의 부실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제도를 악용한 사례이기도 하지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 평택시와 평택경찰서는 철저히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미신고 시설을 운영해온 자와 운영을 묵인해온 책임자를 추궁하여 처벌하고 이러한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미신고 시설과 기존 개인 운영 시설을 재조사하여 탈세와 횡령 그리고 불법으로 자행되어 온 곳이 있다면 당장의 폐쇄 조치와 함께 법적인 조치도 진행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마련한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 가족, 그리고 이 제도를 악용한 사회복지시설,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장애인 폭행 사망 사건, 또한 뒤늦은 입장만 내세우는 관리감독처. 과연 이 사건이 개인의 잘못으로만 치부될 사건일까요?